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조종사 태훈은 에어쇼에서 금지 비행 기술인 제로노트를 감행하다 행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20일 전투비행단으로 이적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상공에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출현하게 되고 적기 일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전투비행단과 예상치 못한 교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이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리턴 투 베이스. 주어진 시간 7분이다. 최후 비공식 작전 리턴 투 베이스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 영화는 여름철 오락 영화로서 어느 정도의 몫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어느 정도? 네. 바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로 그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네. 그랬는데, 이 영화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전투기 액션들을 가지고 영화 전체를 만들어다는 측면에서 일단 소재가 신선하다.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무려 10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실제 전투기죠. F-15K, TA-50을 사용해서 CG를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실제 공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R2B의 액션이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영화라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한국 관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그 쓰나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해운대 바닷가와 해운대의 그 마철도와 해운대의 그 거리를 덮칠 때 그때 느끼는 굉장한 시각적인 쇼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R2B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서울 상공에서 벌어지는 전투기들의 대결인데 예를 들어서 원효대교 밑을 막 그렇게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다든지 그 장면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북한의 전투기가 급하게 회전을 하는 바람에 63 빌딩의 그 유리가 유리들이 막 깨져나간다든지 이런 장면들 같은 것이 사실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도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화 앞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몇몇 유머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입니까? 대부분은 제가 볼 때 그 오달수 씨나 이쪽은 우리 정비반 최고 미남 민상사님이시다. 아하이, 자꾸 그 소리. 그 다음에 정경호 씨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병사를 야단을 치면서 정비라는 것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온갖 폼을 잡고 설명합니다. 파운드 연료를 채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찔러올 거 아니야, 알았어?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들어. 이런 설정들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달수 씨가 그것을 너무 잘 요리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분명히 정지훈, 유준상, 신세경인데, 자, 오달수 씨와 정경호 씨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거. 네네. 이 주연 배우들의 연기와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정지훈 씨가 이 영화에서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훈 씨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들유들하게 연기합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처음 뵙는데요. 그리고 약간 만화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정지훈 씨가 원래 이런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유중사 그에서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이런 싸가지 문제는 아무리 그런 그 유들유들한 연기를 잘 해내고 기본적인 연기력이 있는 오달수 씨 같은 배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지훈 씨가 연기한 태훈이라는 배역은 제가 올해 한국 영화에서 본 모든 주인공 캐릭터 중에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안타깝네. 왜냐하면 일단 영화가 딱 시작하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수많은 뭐 장성들과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현장에서 이거 형 맨날 똑같은 기동만 해야 되는 건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 사전에 전혀 약속되지 않은 돌출 행동으로 수직 낙하를 합니다. 엔진을 끈 상태에서 낙하해서 다시 점화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의 행동이 남한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남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조차 최소한의 감각도 없는 캐릭터로 시작을 해요. 지나칠 정도의 민폐 캐릭터. 우리가 영화를 보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인공들의 감정이입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사람의 사랑은 엮어질 것인가, 이런 데서 관심이 많죠. 그래도 그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비상사태예요. 네. 아무리 주인공의 사랑 노름이 중요하고 선후배 간의 우정과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의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파장은 어떻게 됐는지를 이 영화는 전혀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 이야기의 그 사건과 캐릭터 사이의 어떤 조율이
심각하게 불균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영화를 보는 내내 또다시 걸리게 되는 부분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황 또는 장면들이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관객들한테 R2B를 보면서 처음 떠올리게 되는 영화는 아무래도 탑건이 아닌가. 예를 들면 두 인물이 대입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보면 이제 유준상 씨와 정지훈 씨가 대립하게 되는데 탑건에서는 톰 크루즈와 말킬머가 말킬머가 대립하게 되죠. 또 두 인물이 대결을 벌여서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오히려 지게 되는 그런 극중의 내용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 상태에서 네. 석양이 탁 떨어지는데 파일럿들이 쫙 걸어옵니다. 네. 이런 장면들 너무 많죠. 일단은 탑건에도 있어요. 탑건에 있고요. 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거고, 네.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도 네. 그렇게 사막에서 걸어왔던 거 같고, 네. 사실 영화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일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공군 파일럿이 등장하는 굉장히 시원한 액션을 여름에 100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내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선하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플랜 자체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었던 영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뻔히 어디서 다 본 것 같다든지 굉장히 안일하다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가 분명히 오락영화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영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R2B 리턴 투 베이스관 그 별점과 한 줄 정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에서 가장 짜증나는 주인공 캐릭터. 100억짜리 제작비, 서푼짜리 시나리오. 와, 서푼짜리 오페라. 네. 오빤 깡